네, 안녕하세요. 저는 팬텀 AI의 CEO이자 코파운더인 조형기라고 합니다. 지금 Big Picture on Self-Driving Car Industry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좀 거대한 제목을 가지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시도를 할 텐데 아마 좀 빠르게 전체 자율주행 산업에서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고 어떻게 흘러왔고 왜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현재 상태는 어쩐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일단 2008년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석사 박사를 자율주행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 카네기 멜론이 이제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되게 그 자율주행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자율주행을 이끌고 있는 여러 스타트업들과 이제 대기업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테슬라 이제 박사를 수료하고 테슬라에 가서 오토파일럿을 만드는데 조금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스타트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2017년에 1월 달에 이제 스타트업을 코파운더라고 했죠. 제가 이창규 박사님과 같이 이제 코파운딩을 해서 팬텀 AI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Autopilot for Everyone 이거를 이제 모토로 하고요. 먼저 역사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테크놀로지의 역사에도 그게 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알면은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역사, 국사 이런 거를 암기 과목이라고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나이가 40대니까 역사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의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 패권은 유럽에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독일에서 칼 벤츠가 차를 만들었죠. 발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이제 다임러 벤츠, 유럽에서 이제 굉장히 전역적으로 유레카 프로메디우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때 이제 많은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는 이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CMU, 여기서 이제 CMU가 나오죠. CMU와 이제 여러 이제 다른 대학들에서 무인 자동차 또는 이제 자율주행 연구를 많이 해요. 1995년도에 이제 CMU에서 No Hands Across America 이런 모토로 이런 실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때는 스티어만 저기로 하고 실제 그 페달,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킹 이 감가속은 다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5% 자율주행으로 미국을 동서부로 횡단했다. 그런 마일스톤을 찍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파 2004년도에 다파 그랜 챌린지 이거는 사막을 무인으로 완주하는 거.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어반 챌린지 그래서 모이시가지를 꾸며놓고 그 모이시가지를 무인으로 완주하는 거. 다 이게 거버먼트 밀리터리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인 장갑차를 만들기 위한 어떤 시크릿한 프로젝트였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시작해서 2010년도에 무인 이제 어반 챌린지로 끝나지 않고 구글에서 이제 구글 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실제 이제 인더스트리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됐고 2014년부터 지난 한 5, 6년간 이 자율주행에 어마어마한 그 돈이 들어왔습니다. 투자가 되고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미친 듯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풀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역사가 반복되는 거는 옛날에 이 유럽에서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이때도 AI가 나왔어요. 원래 genuine AI가 나왔고 그때 당시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나와서 프로그래밍이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개발이 돼서 artificial eye가 있는 거잖아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믿었고 이때 이렇게 유럽 전역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AI 기술 이런 것들이 나와서 또 이제 새로운 이제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과거랑 비교해 보면은 네, 우리가 그거의 업사이드도 알 수 있지만 그거의 또 한계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율주행 하면은 레벨 0부터 레벨 5, 레벨 0도 있습니다. 레벨 0는 워닝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레벨 0부터 레벨 3는 이제 그 ADAS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레벨 4, 5가 자율주행인데 이게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ADAS는
차를 운전하는 우리들, 드라이버의 편의를 위한 거고 드라이버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레벨 4, 5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우버를 하는데 무인으로 한다든지, 이제 글로서리를 딜리버리 하는데, 그쵸? 택배를 배달하는데 무인 자동차로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가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aaS라고 해서 하는 말이 온 거지만, 모빌리티를 넣어가지고 MAAS, SaaS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죠. 이 SaaS가 비전은 어마어마합니다. 조금 이따가 또 좀 보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이제 그 비즈니스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룹과 그 다음에 ADAS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그룹이 이렇게 비즈니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올인하는 플레이어들도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OEM들은 이 레벨 4, 5의 자율주행 시장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을 M&A하고 굉장히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율주행을 보시면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가 돈이 되냐? 이 돈이 돼야 모든 게 돌아가죠. 그런 관점에서 이 자율주행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세 가지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거, 우버. 우버를 하게 되면 보통 평균적으로 15불 나오죠. 15불 나오는데 그 중에서 75%는 그 드라이버가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75% 중에서 자율로 이거를 우버 서비스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윤을 남길 수가 있겠죠. 우버나 리프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친 듯이 이 자율주행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비즈니스 비하인드를 이해를 하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했을까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노머스 셔틀이 있는데 이거는 제한된 구역에서 인프라스트럭처에 일정 도움을 받으면서 셔틀 서비스를 하는 거. 그죠? 물론 이게 택배도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 트럭. 트럭은 하이웨이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이 이렇게 대륙이 크면은 동서양 이 물류를 로지스틱스라고 그러죠. 물류를 실어 나르는 게 굉장히 큰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그 관점에서 자율주행으로 하면은 된다. 비즈니스 포인트는 뭐냐면은 운전자가 결국 이게 다 좀 이제 리얼리티하게 들어가면 트럭 유니온이 있고 그죠? 드라이버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운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휴먼 라이트예요. 8시간 이상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을 활용을 하면 운전자가 2시간만 하고 실제 나머지 시간을 자율주행을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편안하게 있게 된다면 운행 시간을 8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4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트럭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8톤 트럭, 10톤 트럭.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아주 그냥 디제스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어빌리티라고 그러죠. 이제 한국에서 말하면 뭐 징벌적인 배상 제도 이런 게 있는데 그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굉장히 많은 그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든 점으로 작용이 합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와 에이다스 비즈니스를 차이점을 이해를 하는데 이 그래프가 바로 이 실리콘밸리, 미국의 이 큰 손들, 투자자들을 미치게 만든 거죠. 이게 뭐냐면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 색깔은 뭐냐면은 이게 빌리언 달러거든요. 빌리언 달러인데 파란 색깔은 이제 앞으로 이제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자동차의 대수는 정해져 있어요. 1년에 1억 대 이상을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95 million cars를 every year 이제 양산을 하는데 그 차량 중에 1%, 2%를 자율주행으로 만들면 그 서비스를 하는 거죠. 우버 서비스든 택배 서비스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해서 이 서비스들은 계속 리피터블 한 거예요. 그냥 24시간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드러난다라고 장밋빛적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실제 그 기술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에이다스는 결국 우리를 위한 드라이버를 위한 거니까 차가 만들어지는 대수에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바운디드 바이 되는 거죠. 차는 매년 뭐 95 밀리언 뭐 기껏해야 100 밀리언 대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하드웨어 코스트라든지 에이다스의 어떤 저런 거는 이렇게 좀 이 바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자율주행을 CMU부터 2008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10년 넘게
이제 했죠. 12년 했는데 이제 ADAS를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율주행 기술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인 것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유닛 코스트가 자율주행 차량이 하나가 5, 6억 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다양한 센서들이 가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차 안에 잘 집어넣겠냐, 패키징 할 거냐, 굉장히 큰 이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사고 나면 보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지금 트럭만 해더라도 그 징벌적 대상, 뭐 배상제도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데 자율주행에서 사람 죽이면은 어떻게 이거를 보험에서 커버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쉬운 게 아닌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거는 결국 안전입니다. 자율주행이 되려면은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돼야 되고 내가 마음 편하게 내 애들을 스쿨버스에 자율주행 스쿨버스에 실어서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서비스가 이게 퍼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라이어빌리티 이슈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건데 아무래도 이제 로봇 택시는 기술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이 라이어빌리티 이슈도 큽니다. 그리고 아까 트럭 말씀했죠. 자율주행 트럭은 이 라이어빌리티 이슈가 너무나 좀 험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셔틀이 아마 제일 먼저 나올 거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레벨 4 기술을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이제 그게 이제 ADAS인데 이 ADAS를 보시면은 이게 기존에 있던 거예요. 원래 레벨 1, 레벨 2가 아까 이제 그 오랜 그 자율주행의 역사를 보시면은 그런 유레카 프로젝트, 뭐 프로메디우스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로 레벨 1, 2 시장이 열린 거예요. 레이더를 만들고 원래 레이더는 밀리터리 기술이었죠. 뭐 전투기에서 뭐 타겟 맞춰가지고 격추시키고 막 그러는 거였었는데 오토모티브 레이더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벨 1, 2 기술에 레이더 기술, 그 다음에 카메라 기술이 이제 들어갔는데 초음파 센서, 울트라소닉 센서 이런 게 들어가서 ADAS 시장이 있었는데 레벨 2가 이제 굉장히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작품이죠. 그거를 물론 다른 대기업들 GM이나 포드 많은 대기업 현대자동차 다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벨 2 기술을 2012년도. 그런데 이제 테슬라에서 레벨 2를 그때 먼저 시장에다 론치를 했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를 정말로 그 섹시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토파일럿.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세이프티 레귤레이션이 점점 더 그 리ኳ어먼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더 이 ADAS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생각해보면 사회가 점점 자율주행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로봇택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차량을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타는 차량을 보면 레이더 카메라 없습니다. 오토매틱 이머전시 브레이킹, 뭐 포워드 콜리전 워닝 이거는 정말 안전 세이프티 피처들이고 정말 생명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기술인데 많게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ADAS가 빨리 많이 보급돼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게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죠. 이게 지금 그런 마켓 리서치인데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AD도 성장을 하지만 AD는 이제 autonomous driving, 완전 자율주행.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1%, 2% 넘어가면은 실제로 대수로는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볼륨, 퍼센티지로 본다면 이 레벨 2, 3의 ADAS가 앞으로 이제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기술적인 거에 이제 트렌드를 좀 들어가 보면요. 예전에도 그런 게 이제 아까 처음에 역사 속에서 처음에 이제 유럽에서 많이 할 때 그 카메라가 개발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아티피셜 아이가 생겨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나와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율주행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이제 테크놀로지가 자율주행이 또 가능하게 된 거는 그 아까 다파 2005년도 뭐 이럴 때 다파 그랜 챌린지 할 때 그런 밀리터리 챌린지에서 나온 게 결론이 뭐냐면 이 3D 라이더 센서예요. 요 3D 라이더 센서가 이제 그때 이제 벨로다인이 이제 요거를 만들면서 원래 오디오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앰프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요거를 다파 그랜 챌린지를 참여하면서 요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벨로다인이 생겨난 거예요. 이 라이다를 만드는 벨로다인이. 이거의 결론이에요. 이 라이다를 만들고 이 3D 라이다가 자율주행 하려면 필요하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거의 1억 가까이 하거든요, 센서가. 그래서 자율주행을 만들 때 아까 제가 5, 6억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5, 6에 나오는 원인이 뭐냐면 아주 값비싼 센서들. 라이다 이거 지금 1억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 프리시전 GPS, 고정밀도 GPS가 필요한데 그 GPS도 한 1억 정도 합니다.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라이다 센서를 더 붙이게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센서들, 레이더 이제 그런 것들 하면은 이제 쉽게 막 5억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다 같은 것들이 새로운 센서들이 나오고 카메라도 정말 재밌죠. 카메라는 굉장히 저렴한데 굉장히 그 하이 데피니션 카메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2메가픽셀, 8메가픽셀, 뭐 12메가픽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환경에 대해서 찍을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의 센서들로부터 빅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계산량이 부족했죠, 과거에는.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그 인텔 80196 뭐 이런 프로세서로 프로그램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엔비디아에서 이제 물론 여기서 너무 엔비디아 그림만 갖다 놔서 그렇긴 한데 엔비디아, 인텔, AMD, 그다음에 TI, 르네사스 많은 칩 벤더들이 삼성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파워풀한 머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제 컴퓨팅 파워가 새로운 알고리즘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레스가 생겨나게 됩니다. 테슬라가 자체 솔루션으로 오토파일럿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조금 컨트리뷰션 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과 이 새로운 하드웨어, GPU라는 이런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와 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좀 이 비디오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카메라가 이제 레벨 3, 레벨 4로 올라가면서 점점 더 많은 카메라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8개, 12개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가 되고 이런 것들을 딥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로 AI 기술로 이 이미지들을 리얼타임으로 크런치를 해서 그 추론을 해내는 거예요. 이 씬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추론을 해내는 이런 컴퓨터 비전 기술에 어마어마한 프로그레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성과예요, 성과. 성과가 없으면은 익사이팅 하지가 않고 진행이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공무원이든 뭐 기술 기업이든 어디든지 어치브먼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있어야 익사이먼트가 발생하고 프로그레스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딥러닝이 그런 거에 가장 그 트리거가 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라이다 센서 있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그러는데요. 레이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백만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날아오는데 그 뎁스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에 비해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규가 많죠. 카메라가 맞냐, 라이다가 맞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카메라만 가지고 레벨 4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몇몇 안 되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근데 되게 이제 저는 엔지니어로서 이제 그거를 서포트하진 않으네요. 그리고 이제 웨이모나 구글이나 이런 데는 라이다를 쓰고 있죠. 그래서 레벨 4, 5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다가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이 퍼셉션도 퍼셉션이지만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 요거 이제 여기는 이제 제 아는 딥맵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하이 데피니션 맵이라고 그러죠. 고정밀도 지도를 만드는 이제 딥맵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이제 고정밀도 지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세상을 그냥 다 뜨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맵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 환경에서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 추기죠, 그죠? 로컬라이제이션.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딥맵 그 하이 데피니션 맵 중에서도 맵에서도 AI 기술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런 하이 데피니션 맵을 이제 비전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오버레이를 한 건데 이 카메라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디텍션을 하죠. 요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도로 표지판 이런 것들이거든요. 신호등이라든지 저런 거는 굉장히 고정적인 스테이셔너리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맵 안에 다 이런 위치 정보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거를 검출하고 이제 프리프로세싱 할 때 이런 매핑 회사에서 또 딥러닝 AI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전, 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봤고요.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 커멘트를 하면은 그 자율주행이 되게 굉장히 이제 장밋빛 비전이지만 아까 그쵸?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를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당장 뭐 2, 3년 안에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칼 벤츠가 13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차를 만들었고 135년 만에 지금 투데이 오늘날 보면은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빌리티는 자유죠.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전에 우리가 자율주행 차들이 막 나타나는 걸 봤는데 과연 이 자율주행이 앞으로의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게 멀리는 안 걸릴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5년 만에 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한 10년, 20년 그 정도에서는 이제 이런 기술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기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